이번 공간위가 또 12일부터 회의를 시작했죠. 예. 포천 가평은 좀 유일하게 후보신데 거의 전략 공천이라고 볼 수 있나요? 글쎄 전략 공천이라기보다도 현재 하여간 그동안에 제가 이제 철저히 준비를 잘 해오고 해서도 중앙당에서 잘 판단해서 아마 좋은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믿어도 쉽지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교린 뉴스 최순길 기자. 네. 출마선언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22대 총선에서 좀 변수가 될 것들이 연천이 지역구로 획정하는 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건 모든 후보에게 공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혹시 박윤복 예비후보는 연천이 지역구로 획정이 됐을 때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정책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제철규 기자께서는 작전을 좀 노출시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간 노출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선수가 링에 오르기 전에 반드시 이 트레이닝을 합니다. 워밍업을 하고 연습을 하고 어디까지 뛸 것인가를 선수가 다 보게 되고 연천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후보님께서는 초대 군의원들에서 고위원, 포천 군수, 초대 포천 시장 한 40여년을 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면 지역이나 후보님 개인 차원에서 보면 남다른 의미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어떤 의미를 기여하실 건지 하나의 두 번째 질문은 40여 년 동안 정치를 하시면서 지역에서 지역 정치에 있어서 청산해야 될 지역 정치가 뭔지 그에 대해서 견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허승환 기자께서 질문하신 건 40년이라고 10년 플러스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정치라는 것은 아까도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누가 나오느냐 아니면 어느 당을 대표해서 나오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근본적으로 보면 누구를 일을 시킬 건가 이게 이제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꾼을 일을 시키기 전에 인성이 바른 이런 지방 정치인들 그리고 중앙 정치인들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부는 벼락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이 정치는 벼락 정치인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벼락 정치를 하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보면은 전혀 어느 경험도 없고 경력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지혜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데 지금 우리 포천이나 가평의 현실도 지방 정치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될 것들은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어떤 지방 정치를 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지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평소에 노력하고 인성이 바로 되고 진짜 기본적인 것을 다 닦은 사람들이 지방 정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제가 이제 총선에 또 입후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어려움이 뭐 없지는 않겠죠. 다 사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다른 사람들처럼 새로운 정치를 도전하는 사람들처럼 갑작스럽게 준비를 안 하고 계단을 뛰어오는 거나 똑같은 거죠. 계단을 한 번에 뛰어서 10계단, 20계단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단계 단계 밟아가면서 지난 30년의 지방 정치를 해오는데 행정만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입법에서 군의회나 이런 도의회에서 이런 입법을 거치면서 또 행정하고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해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국 시장님을 이제 저한테 들어온 질문으로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보수들이 걱정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요. 박윤국 시장님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을 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박 시장님께서 많은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진국 미국에서 참 공약을 가지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밀공짜로서 공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여기 공약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지켜주시리라 믿고 그 공약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 제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늙은 말의 제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뭐래도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양강구도로 합니다. 빨간 벨트에 보시냐, 푸른 벨트에 기호일과 밝은 양강구도로 가는 선거가 앞으로 바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경우가 있든지 간에 이렇게 바뀌는 선거를 치르는 가평포천이 20년 10대부터 쭉 선거를 봤는데 그렇게 강한 선거가 되게 됩니다. 그 선거에 대해서 박 시장님의 구상은 어떠신지 세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시겠느냐, 이제 보수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통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치를 해온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이제 여야를 또 여야가 같이 바뀔 때도 있고 보수와 진보가 바뀔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한민국이라는 그 정보를 하나 봤을 때 이거는 반드시 정통성이 있고 앞으로 또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공약이라는 건데, 공약은 제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시정 일이나 아니면 입법기구에서 일을 하면서 공약을 아닌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군의원들도 있고 시의원들도 있습니다만은 본인들께서도 공약하지 않은 사항을 사실은 더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시군 의원들이 어느 당의 의원들보다도 탁월하게 일을 진짜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저 역시 공약을 하지 않았던 사항들을 더 많이 추진하고, 또 4년 동안에 어떤 일을 다 해내겠습니까? 기반을 닦아놓는 일을 해서 제가 아니더라도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그 일들을 그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이나 아니면 우리 당자들이나 많은 여야가 판단하는 그런 기준은 다르지만 역시 선거는 과학이다. 그래서 여론을 중시하고 또 지역 여론도 중시하고 또 중앙 여론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아주 강렬한 그런 이번 그 22대 총선에서 포천 가평에서는 아마 막상 막하가 될 거다 이런 판단들도 하시지만은 그 생각 밖으로 이게 이제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강구도가 안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직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을 이제 중앙 언론이나 지역 언론들을 보면은 첫 번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운동원은 몰라도 후보자는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징후라는 게 있지. 징후, 이렇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에서 특별한 변동이 없이 이번 선거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하신 노마지지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역시 이것도 지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싸울 줄 알지만은 다시 전투에서 패했을 때 뒤로 후퇴했다가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공격을 해서 싸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전술과 전략을 반드시 잘 세워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작성입니다. 오늘 예비국 이용하신 건가요? 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최근에 이제 국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되시면서 그 부분에 이제 일선이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국제국권 내려놓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지역에서도 보면은 이제 대통령실 출신의 이제 국회 내비국이라든가 또 최근에 권실인 후보 또 이제 안재웅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그 국회의원 내려놓기 아니면 이런 특권 내려놓기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이제 예비후보께서는 만약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가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국민의힘의 정당 정책이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는 전혀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는 아까도 이제 정부의 정통성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헌법을 마음대로 뜯어 고치거나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또 국회의원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국회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알아서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제 일에 치중해서 어쨌든 포천시 가평군을 잘 살려내도록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당선되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모이면 거기에서 어떤 좋은 이야기면 그 의견을 같이 함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체는 국힘의 전략적인 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 갑작스럽게 나온 이야기라서. 예. 네. 이제 그 예비 후보 가운데 정치, 행정 모든 면에서 이제 후보님께서 뛰어난 시정을 갖췄다라는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의원, 기의원, 시장 다 하셨고 국회의원만 못하셨는지 오늘 이제 스타트를 하셨어요.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국민 후보 가운데 경쟁 상대를 굳이 꼽는다고 하면 누구를 뽑으실 분인지 제가 공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을 누가 우사할 것인지. 저는 제가 열심히 평소에 훈련을 해오고 오랜 시간을 훈련을 해서 심판이 이제 링에 올라와라 이렇게 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이쪽에 7명의 후보들은 지금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링에 올라오려면은 어렵지 않은가. 그 중에서 또 연습을 좀 한번 했던 분이 최춘식 의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링에 한 2-3분 정도가 링에 올라오기 전에 아마 컷오프가 나머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누가 올라올 거냐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의 집안 일이라서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건 문제. 누가 올라오든 자신 있다. 예, 저는 선수가 어떤 선수가 올라오든 간에 관계없다. 저는 이제 대표 선수로 이미 올라가 있고 여기서 지금 대표 선수가 되기도 전에 지역 선수로서 이 선수를 골라내서 대표 선수가 아마 올라오겠지. 해력을 해보고 싶은 얘기인가.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연습을 많이 해왔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출마 선언문을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박윤국 후보님처럼 매섭게 상대 당이라든가 후보를 질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여태까지 판단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출마 선언문을 보니까 여기에서는 당색이 하나도 없어요. 민주당 후보인지 이게 국힘당 후보인지 그 다음에 이게 국회의원 후보인지 시장 군수 후보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매 발톱을 굳이 감추려는 의도가 뭔지 아직 예비 후보 단계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 이유를 하나 묻고 싶고요. 국힘당 여당 쪽에서는 뭐만 하면 무조건 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데 지금 박용국 후보는 윤석열 정부라든가 지금 상대당 후보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으셨고 오히려 여야를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정당을 초월해서 일할 줄 아는 사람 또 하여튼 뭐 민주당 후보라는 특색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말로서 민주당 후보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마음도 민주당 후보고 겉에 나는 것도 이제 민주당 후보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오늘 예비 후보 등록이고 또 전술과 전략을 한 번에 쏟아내게 되면은 이거는 상대 후보들이 아마 저를 갖다 이 드로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번 오늘 기자회견은 포천 가평을 위해서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일할 일꾼을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앞으로 접근해 나가면서 정치적인 것들도 이제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노출시키겠죠. 한 번에 다 쏟아보면 이런 전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가평팩트 이호삼 기자입니다. 슬로건이 일꾼이시니까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천의 드론 부대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평군은 접경 지역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저희 가평군의 접경 지역 지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드론 부대가 처음에 우리 시민들이 원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자리에 육군단 부지 문제가 처음에 이제 2022년 9월인가? 2021년 12월 당시에 우리 연재창 부의장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27만 평의 육군단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통했고 저도 늘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는 그 포천시 토지가 약 8만 평 정도가 7만 평 정도가 이제 포천시 토지가 거기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요즘 이제 시청에서 이렇게 나오는 전문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육군단 부지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마치 다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 시가 다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처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27만 평 중에서 자연녹지 지역, 문화재 지역,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또 공업 물량이라든가 산단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들이 다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앞으로 이제
집행부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잘 되길 바라고, 거기에 이제 15항공단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은 15항공단은 포천 지역 발전하는데 상당히 저해 요인입니다. 육군단 투지도 중요하지만 15항공단이 더 중요합니다. 15항공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1953년도에 P518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민간 비행 금지 구역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고도 제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건물을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P518을 해제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전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항공단 자리에 민간 비행기를 이착륙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했냐?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만 민간 비행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P518이 해지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P518은 민간 비행 금지 구역선입니다. 민간 비행기가 들어온 P518을 일부 해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민간 비행기가 들어오는데 제트 엔진이 들어오냐 프로펠러 엔진이 들어오냐 전기선이냐 무전기선이냐 한 대만 들어와도 이거를 일단 P518을 해결을 할 그 이유가 생기는 거죠. P518을 그렇게 해제해서 민간 비행기가 이착륙하게 되면 민간 비행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게 활주로가 1273m인가 그렇습니다. 여기 그 민간 이 15항공단은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포천 관내에도 이 작전상 15항공단이 이전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반드시 15항공단의 이전에 대해서 15항공단을 이전하지 않으면 27만 평을 개발하는데 저해 요인이 되죠. 일단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P518이라는 걸 걸려 들었는데 이거를 해치를 해놓지 않으면 안 되죠.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 롯데 빌딩을 102층짜리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그쪽 지역이 P518에 걸려 있었습니다. 과감하게 그 P518을 해제하고 102층의 롯데 빌딩을 건물을 허가내주면서 항로만 지정을 합니다. 항로 비행기가 다니는 길만. 그래서 그 잠실 일대하고 위례 신도시까지 이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고 지역이 발전하는데 그 요인이 됐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15항공단은 반드시 이전 대책을 가져야 되는데 국가의 안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걸 같이 상생협의해서 어떻게 이전을 하는 것이 군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시에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 이미 제가 군사 전문가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하고의 거리, 또 항공단을 이전했을 때, 또 저쪽에 김포 쪽에 갔을 때 김포 비행장하고 인천공항하고 북한의 거리, 이쪽에 우리 거리, 뭐 이런 거 다 계산을 했을 때 대안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적경지역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적경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는 좀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적경지역에 가평군이 당연히 포함됐어야죠. 근데 사실 포함이 안 됐는데 그 일을 아까 제가 농사를 해야 될 사람이 쟁기를 지어준다고 해서 그 농사를 짓겠느냐. 농사를 지려면 밭으로 가야 되고 논으로 가야 되는데 이놈의 쟁기를 들고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간 겁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적경지역에 관련된 국회에서 일하는 데가 상임위원회가 행자위원회입니다. 우리 전에 최춘식 국회의원이 행자위원회에서 2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끝날 무렵에서 4개월 남겨놓고 적경지역에 가평구를 포함해야 된다 그래갖고 요즘 한참 뭐 언론에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일을 안 하다가 갑자기 와서 4개월 남겨놓고 일을 하겠다라는 건 이건 상식 밖의 이야기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당연하게 그것을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 가평군을 포함시켜서 지역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은 제가 또 나서서 확실하게 해낸다고 그렇게 해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